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 시대 타자들의 표상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계 미국인 작가 진 루엔 양의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라는 그래픽 소설을 함께 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시대 타자들의 표상 두 번째 시간으로 A Step from Heaven을 이제 이 책을 저와 함께 읽게 되실 거고요. 저는 오늘의 강연을 맡은 류연지입니다. A Step from Heaven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안나가 쓴 작품인데요. 이 안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 책에 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지금 이 책이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 문학 소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의 갈래, 이 장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작품의 부분을 챕터마다를 저희가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인 영주를 비롯해서 영주의 아빠, 엄마, 또 영주의 남동생인 준호를 중심으로 이들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민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이민 사회에서의 그러한 억압과 또 이 타자화된 어떠한 집단의 특성들이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 것인가, 타자적 존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혐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사진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 작가도 그렇고요. 이 작가가 쓴 작품도 그렇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 이제 웹사이트들을 검색해 보곤 하는데요. 이 안나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적잖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강연들을 보면은 항상 본인의 그런 사적 경험들을 나눌 때 울컥한다든지 또 눈물을 보인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비칠 만큼 그녀의 이런 인종적 정체성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상당히 슬픈 역사로 기억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그러한 개별적인 어떤 경험들이 이 책에 또 어떻게 이렇게 녹아져 있는지 저희가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국내 한 뉴스 매체 인터뷰에서 그렇게 안나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인답지 못했고 또 한국에 찾았을 때는 한국에서는 한국인 같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삶은 아웃사이더와 같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라는 작품을 저희가 우리 시대 타자들의 표상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읽어보면서 진 루엔 양이라는 작가가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방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던 그러한 부분과 우리 안나의 경험이 사실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또 소수민족 정체성을 가진 이 타자적인 작가의 경험이 또 우리 소설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볼 텐데요. 이 A Step from Heaven, 천국에서 한 걸음이라는 작품은요, 2002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표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주인공이 영주라는 여자 소녀입니다. 그래서 영주가 4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리고 지금도 되누차 말씀드리는데 안나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담겨 있는 소설이잖아요. 안나도 어렸을 때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강릉에서 국내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이민자로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나의 그런 인종적인 정체성과 우리 작품 속의 주인공의 인종적인 정체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전적인 소설인지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안나는 그럴 때마다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리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안나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서름들은
네, 당연히 우리 영주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텐데요. 영주라는 소녀, 이 지금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영주라는 캐릭터는요, 사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여러 경제적인 빈곤과 결핍 속에서 되게 극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안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다행히 미국 사회에 그래도 잘 정착을 하셔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빈곤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또 이제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우등반 그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백인들과 다름에서 오는 그런 소외감과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 학창 시절은 슬픔으로 기억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눈물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이요, 그 성이 아니고 이름이 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들의 표기법으로 나안이라고 이렇게 책에 적힐 법도 한데요. 그 안나의 부모님께서 이름만큼은 한국식 표기로 했으면 좋겠다. 성을 먼저 하고 이름을 뒤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안이라고 불리지 않고 안나라고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소설, 반 정도는 자전소설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 이 천국에서의 한 걸음, 작가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 지금 청소년 소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설이 과연 어떻게 개념화되고 정리될 수 있을까도 저희가 짧게나마 그냥 지나가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동문학, 청소년 문학, 또 저의 전공 분야여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확하게 여기서부터는 아동문학, 저기서부터는 청소년문학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아동문학상인 뉴베리상과 또 미국의 청소년 문학상인 마이클 프린트 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미국의 아동문학상, 청소년 문학상인데요. 이들이 아동문학과 청소년 문학을 구분하고 있어요. 뉴베리상에서 정한, 개념화한 아동문학은요, 그 주 기대 독자가 14살까지로 그렇게 정해진 작품을 아동문학이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 문학사인 마이클 프린트 상에서는 청소년 문학은 이 책을 읽는 예상 독자, 기대 독자가 12세부터 18세까지인 그 작품으로 하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아동문학은 14세까지를 기대 독자로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문학은 12세부터 18세까지를 기대 독자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낀 나이, 애매한 13살 이런 나이들을 기대 독자로 하는 텍스트들은 과연 아동문학에 속할 것인가 청소년 문학에 속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굳이 법적 그런 체계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이 시간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본법 아니면 청소년 보호법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많은 법적 갈래들이 있는데요. 그런 갈래들만 봐도 그곳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개념만 봐도 사실은 다 이제 하나로 합일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그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없어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몇 살까지,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몇 살까지로 다른 기준과 잣대를 청소년에 대한 존재에 두고 규정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 문학과 아동 문학, 또 일반의 문학과 청소년 아동 문학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이제 명확하게 나눠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개념은 없으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청소년에 대해서 다루거나 아니면 창작의 주체가 청소년인 그러한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직접 쓴 문학도 청소년 문학이 될 수가 있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쓴 문학도 청소년 문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학의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 고르자고 한다면요. 그 학교가 등장하는 학교 소설이 있고요.
성장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육 소설도 그러하고요. 어떤 성장을 다루거나 교육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청소년 문학의 그런 그 발전, 탄생사를 보면은 사실은 아동 문학이라는 큰 범주에서 독립되어서 나온 장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아동 문학에서 쉽게 다루지 못했던 금기시 되어 왔던 주제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음주의 문화, 또 뭐 폭력적인 부분, 뭐 이런 아동 문학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이런 영역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청소년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뭔가 성, 폭력, 알코올, 뭐 마약 이런 그 부분들, 그리고 아동 문학에서 조금 교육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청소년 문학은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청소년 문학으로 구분되고 있는 A Step from Heaven을 보면서도 과연 그런 특징적인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준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 이야기, 그 이민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적응해가는 이야기까지를 다루는 소설이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 소설, 다문화주의 소설, 또 디아스포라 소설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미국 사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미국 사회는 한 번도 단일한 인종과 문화를 이룬 적이 없는 대표적인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단일 민족 국가에서 타 문화, 타 집단을 보는 그런 시선이 더 이렇게 편협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미국 사회는 그동안 계속 뭔가 그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고 경계 짓고 또 타 문화를 배척하는 그러한 그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다른 나라보다 유독 심하게 격렬하게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는데요. 그 1970년대에 뭐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그때 더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미국 사회로 유입이 되게 됐죠. 그때 미국 사회 내에서 그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해선 안 된다. 뭔가 이민자들 또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보다 유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이민자들을 이제 수용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때 처음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동화주의라는 이제 개념, 동화라는 단어를 보면은 다른 것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수 민족이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동화될 때 분명히 소수 민족의 고유성이 뭔가 배제되고 해체된 채 미국 사회와 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체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포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회 내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처음 내건 그 동화주의 정책은 사실은 다른 민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동화주의 정책 안에서 소수 민족들의 희생과 또 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주의 정책 이후로 사실은 미국 사회 내에서 멜팅 팟 티오리, 용황로 그렇게 용광로 정책을 펼쳤던 건데요. 멜팅 팟이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 문화들을 녹여내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내에서 다른 여러 문화들이 오는데 그것을 뭔가 하나로 만들자, 이 용광로로 비유되는 미국 사회 내에서 하나로 만들자라고 해왔던 건데요. 사실은 공생을 위한 여러 문화와 민족의 공생을 위한 방법이었겠지만 그 용광로, 그 미국 사회 내에서 사실은 그게 하나로 녹여져서 같이 융합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서도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또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가 이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건데요.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라고 하면 여러 문화, 여러 민족이 있을 텐데 그 여러 민족의 여러 문화를 뭐 녹여내고 뭐 서로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그냥 각각의 고유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차원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문화주의 이런 개념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선들이 생겨나면서 그때 이러한 다문화주의 텍스트가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조금 문학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작품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사회 내에서 부각되고 많이 소비되고 읽히게 된 거죠. 우리 이 A Step from Heaven도 그러한 움직임과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등장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문화주의 텍스트를 저희가 뭐 디아스포라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소설, 디아스포라가 과연 무엇인지 잘 개념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잠깐 또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디아스포라는요, 고국으로부터 망명하거나 이주하거나 이전한, 그리고 또 재정착의 이유로 그렇게 분산된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 이주민 자체 사람들을 칭할 뿐만이 아니라 이주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소수민족 집단들이 고국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감상적인 유대감,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의미를 하는 그런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주민들,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를 디아스포라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소설 속에서는 항상 그 소수 민족의 집단에 속한 이 주인공 아니면 어떤 캐릭터가 억압적인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볼 이 소설 속의 캐릭터와 같이요. 그래서 그 이제 작품들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 이분화된 갈래, 예를 들어서 서구와 비서구, 동양과 서양, 또 부유와 빈곤, 또 중심부, 주변부, 남성, 여성, 이런 이제 갈래 속에서 항상 타자적이고 억압적인 위치에 있는 캐릭터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작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담아내는 다문화주의 소설이자 디아스포라 소설인 이 A Step from Heaven을 보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또 이들이 이제 받는 그런 서름과 아픔은 무엇인지 이해를 함으로써 또 우리가 이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지금 계속 다른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텍스트에서 챕터의 구분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제목이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처음은 이제 미국이라는 그러한 그 챕터가 있는데요. 이게 형식을 보면은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그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비네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미국이라는 챕터부터 저희가 함께 이제 읽어보실 텐데요. 지금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 작품 속에서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미국이라고 적고 있어요. MIGOOK로 적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뭐 mom and dad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처음 단락에 보시면은 아빠를 이제 APA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단어들이 그래요. 고모도 그렇고 뭐 네, 여러 네, 한국의 그런 단어들이 그대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측을 해보건대 아마 이제 이주민들이 미국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 언어로 인한 그 이질성, 언어로부터 오는 그런 이질성과 그 언어로부터 오는 그런 그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미국 독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출판한 이 작품에서 굳이 중간중간 한국적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제 수많은 네, 영어 단어들이 네, 속해 있는 이 미국 소설에서 중간중간 이제 한국의 단어들이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이렇게 네, 소수 집단으로 네, 형성되어 있는 네, 이주한 그러한 이민자들 자체가 이 네, 파편화된 한국 단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챕터는요, 일단 지금 영준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가 일단 영주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가자는 결심을 하시면서 몹시 네, 신나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또 아빠가 미국에 가면은 네, 어떤 도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돈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기회의 땅이다 하면서 너무나 이제 신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미국에 대한 정보가 없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이제 허황된 상상을 하게 되는 이 영주의 시선에서는 미국 This is a magic word 네, 마치 마법의 단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에 처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있는 영주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허황된 이데올로기, 그 미국의 진짜 실체는 아니지만 미국의 실체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깜짝 놀라겠죠, 이 가족들이. 그런데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한 그런 허구적이고 허황된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것을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그 1800년도 그때 그 미국 개척 시대에 그 값싼 일꾼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 이민자들이 이룬 그 경제적인 부를 부각해서 사람들을 이제 네,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만든 것이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은 이 일부의 경험을 마치 진짜인 양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그 허황된 꿈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 영주의 가족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마치 마법과 같은 네, 이 기회의 땅 미국에 대한 그런 묘사가 네,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챕터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준비들을 해 가는데요. 네, 이 미국이 천국과도 같다고 마법과도 같다고 계속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나라 미국으로 가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 땅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보면은 미국 is almost as good as heaven. Let us say it's a step from heaven.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은요, 그 영주의 백인 고모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영주의 고모 역시 지금 미국에 먼저 가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백인인 고모부께서 미국에 오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약속의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공간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Step from Heaven이 사실 우리 함께 읽는 작품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한 발짝 정도만 떨어진 천국과 같은 공간이 미국 사회가 맞는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미국에 가기 전에 물론 지금 뭐 2번째, 뭐 3번째 이렇게 단락을 보시면은 미국 소녀들은 콜라를 마셔 하면서 콜라를 싫어하는 영주에게 계속 콜라를 억지로 먹이고요. 아빠도 계속 너 콜라 좀 마셔봐. 미국 애들은 콜라 좋아한대 라고 이제 미국적 정체성을 빨리 받아들이게끔 영주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Here 이 챕터로 넘어가면요. 미국 사회에 가기 전에 영주의 어머니가 영주에게 꼭 미국에 가기 전에 너가 파마를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합니다. 영주는 파마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파마를 해서 네가 곱슬머리 컬리 헤어가 돼야지 like a real 미국 걸, 진짜 미국 소녀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싫다는 영주를 억지로 헤어스타일을 변화하게 합니다. 사실은 영주의 어머니의 시선에서 또 그 서양인에 대한 그러한 그 잘못된 어떤 표상이 분명히 있어요. 뭐 헤어스타일이 곱슬거린다, 아니면 콜라를 마신다와 같이 그렇게 뭐 실체와는 다른 어떤 구성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미지들을 영주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주가 미국에 가기 전부터 미국 사람, 그 리얼 미국 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소설 속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 갔을 때에는 영주가 준비한 것들이 뭐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영주가 학교에 갔는데요. 첫 번째 이제 My Future이라는 챕터의 시작을 보시면은 I do not like the word school. 엄마 and 아빠 say school is my future. I do not like the word future. Everything is the futur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영주를 교육시킴으로써 우리 가정이 뭔가 일어서야 된다. 그렇게 이민자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주에게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강요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헤어스타일을 영주가 이제 아이들의 친구들의 헤어스타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헤어스타일, 머리색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또 헤어스타일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정작 이 자기가 기껏 준비해서 컬리 헤어를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곱슬거리는 머리를 가진 아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1명 정도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ut not all the Americans have curly hair like Como said they would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only one boy has a big curly hair. 오직 한 명의 남자아이만 그런 컬리 헤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막연하게 가졌던 그 미국인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게 이 학교의 풍경 속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구인들이 동양인들을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고 타자화시키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동양인에게조차 사실은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이런 허구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한번 또 이제 다른 A Step from Heaven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발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Not Forever라는 이제 챕터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지금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사실은 한국에서부터 조금 폭력성이 짙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네, 그런 폭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요. 미국 사회에 와서는 사실은 그 폭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폭력적인 아버지, 미국 사회에서 왜 더 점점 폭력적으로 변화할까? 기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한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힘을 발휘하고 남성이자 가장으로서 어떤 그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께서 미국 사회, 뭔가 이질적인 땅으로 오자 그 한국에서 가졌던 권위가 사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Not Forever라는 챕터의 시작을 보시면 마땅한 우리가 살 집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을 가질 수는 없으니 어떤 집의 일부분을 빌려서 위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래층을 빌려서 살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러다가 영주의 어머니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고모네 집에 얹혀 살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존심 허락지 않았던 아빠는 결국 렌트를 결심을 하고 이렇게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음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그 빈곤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뭔가 점점 그 강력한 권위를 상실해가는 아버지가 그 주류 사회의 하찮은 존재로 자기가 전락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그 가부장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권위와 이런 위험도 있는데 이게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되니까 가정 내에서 뭔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폭력성이 점점 이제 짙어지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 사회 내에서 이제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주에게 동생이 생긴 겁니다. 이름은 박주호이고요. 일단 그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흠뻑 이제 적셔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의 탄생이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언어적인 한계로 여러 가지 한계로 이 미국 사회 내에서 하찮은 존재로 치부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권위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그런 부푼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아들은 커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대통령도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영주 역시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기도 하지만 아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비웃고 있죠. 여자가 무슨 이런 시선을 지금 아버지께서 영주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영주가 그것에 상처받는 그 모습 등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준호라는 그 동생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남녀 차별의 문제가 이 텍스트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했을 때 보면은 비단 피해를 받는 그런 집단, 부류는 여성만이 아니라고 이제 이 텍스트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이분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 틀 속에서 타자 집단, 그 하위에 있는 집단만이 피해자가 되는 듯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구조 안에서 피해를 입는 집단은 사실 전체일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묶여져 있을 때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남녀의 구분 속에서 그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준호라는 아이는요, 아버지로부터 계속 어떤 그 이미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강요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에 그런 힘을 보태야 되는 사람이 우리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계속 너는 어때야 한다. 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해야 된다. 등등의 어떤 역할을 계속 강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집안에서 슬퍼도 울 수가 없고 또 힘들어도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이 준호라는 아이가 너무나 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틀 속에서 오히려 영주보다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호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사회의 가부장제 그런 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제도 안에서 남성 역시 피해자라는 걸 강조하면서 마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남성들을 오히려 막 핍박하고 우리가 이력했기 때문에 이제 너네가 이렇게 당할 차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마치 정당하다고 보는 듯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그 남성과 여성을 보는 구분하는 잣대가 허물어진다면 사실 남성도 여성도 그 성별, 젠더라는 굴레 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이 여성의 어떤 인권을 뭔가 신장시키기 위해서 남성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준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준호가 사실은 미국 사회 내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기대를 받고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반항하게 되고 미국 사회에 부적응한 모습 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 남성 역시 이 틀 안에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Rainy Day Surprises라는 이 에피소드, 이 챕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챕터는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머니는 한국에서도 이제 아버지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가해도 막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항상 희생당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미국 사회 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까봐 철저히 자기의 희생과 이러한 상황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본인의 어떠한 주체적인 모습들, 특성, 뭔가 성격, 이름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숨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죽이면서. 그런데 이러한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영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 오는 날 엄마의 일터에서 엄마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건데요. 항상 집에서는 말도 없고 어둡고 또 아빠한테 폭력을 당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정체를 훤하게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일터에서의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주의 눈에. 같은 동료들과 시끄럽게 수다를 떨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집에서 일절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새로운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터에서만큼은 엄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러한 타자적인 위치였는데 지금은 선아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러한 이제 입체적인 모습들, 즐거운 모습들이 다른 표정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이 비 오는 날 엄마의 일터에 갔다가 우연하게 목격하게 된 엄마의 이런 활달한 모습을 보고
I like rainy days. 나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 엄마의 이런 모습을 내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A Step from Heaven이라는 작품이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동서양, 또 주류 문화, 또 소수 문화 이러한 그 구분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종적 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텍스트이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이중적 타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 어머니와 영주의 모습도 저희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Making Sure 이라는 챕터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챕터를 보시면 그 중심 내용이요. 일단 아빠와 영주가 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뭔가 그 견고한 그 가보장제 이데올로기의 균형이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영주권이 필요한데요. 그 영주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카드, 그린 카드를 갱신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지금 영어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들의 영주권 문제도 본인이 처리하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주에게 같이 가달라고, 이민국에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Making Sure라는 이 챕터의 첫 줄, 첫 시작이 아빠 Liz, I stay a step behind. 아빠가 앞서고 나는 한 발짝 뒤에서 아빠를 따라간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문단이 지나서 이제 제가 전체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줄을 보시면 I lead, 아빠 stays a step behind 라는 문장으로 이제 한 그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 어떤 중간중간 어떠한 에피소드들과 상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Making Sure이 시작하는 첫 문장과 또 이 같은 장의 마지막 문장을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견고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아빠와 영주의 위치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균열이 생기고 전복되고 있구나. 그 관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캐치할 수 있죠. 상황이 조금씩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이 아빠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영주를 통해서 일 처리를 하니까 뭔가 자기의 뭔가 위신도 안 서고 이 지금 나를 내 일 처리를 해주는 이 미국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영주도 그러하고 상당히 이제 그 불편한 그런 위치 속에 있는데요. 그때에 이제 영주가 대신 아버지 대신 일 처리를 할 때마다 계속 너 확실히 해야 된다. make sure 하냐라고 묻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 재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이민국을 찾은 아빠와 영주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그 전통적인 위계 체제가 조금씩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강조를 해보고요. 다음 에피소드를 또 저희가 보겠습니다. 리칭이라는 챕터에서는요, 주요 사건이 이제 한국에 계신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상당히 물리적인 또 힘을 또 가족들에게 가하고 또 상당히 강한 아빠였는데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더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땅에 가서 어머니를 뵈야 하는 거지만, 잘 모셔야 하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티켓조차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내에서 이민자로서 너무나 아버지께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인종적인 특성 때문에 어디에도 취직하는 게 쉽지 않은 이 아버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좌절하는 모습이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에피소드에서 잘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끼리의 좀 언쟁을 벌이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이제 아버지가 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단 가정 내에서 항상 두 분이 다투고 계셨어요. 영주의 기억에서는 다투고 계시고 또 어머니는 다투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탁 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계시는 모습 등이 많이 그려졌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책을 읽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런 시끄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영주가 그 소리를 듣고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가깝게 가고 있는 건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하는 말씀이 지금 첫 번째 문단에 가져온 것에 있는데요. You think I am worthles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 라고 아버지께서 쏘아붙입니다. 어머니께 당신 눈만 봐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가고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그런 남편이라고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더 많은 것을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 미국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항상 모자라고 우리는 궁핍하다. 그러니까 떠나버려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너무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다. 숨막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아버지의 대사를 보면은 가족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worthless라 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You think I'm worthless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대사에서 아버지의 이 분노에서 아버지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 혐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이 뭔가 편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들 때문에 이 아버지의 열등감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성이 점점 키워져 갔는데요. 커져 갔는데요. 이러한 스스로 만든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자아상에 계속 본인이 자기를 가두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히려 어머니와 그 영주 준호는 아버지를 지지하는 입장에 그런 지지하는 편에 서 있어도 아버지 스스로가 끊임없이 본인이 자신을 어떤 문화의 굴레, 그 인종의 굴레, 어떤 그 자기 혐오의 굴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께 언어 폭력을 가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쏘아내다가 그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날 역시 아버지께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그런 묘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Becoming Too American이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Becoming Too American이라는 챕터에서는 이제 영주가 미국에서 아만다라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굴레에 스스로 빠짐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어머니는 직장 내에서 선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상당히 집 밖에서 활발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영주 역시
아만다라는 미국인 친구를 깊게 사귀면서 상당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와는 상당히 대비를 이루는 그런 적응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만다와 사실 우리 그 딸이 친하게 지내고 진짜 미국인 친구가 생기면 아버지 입장으로서 상당히 좋을 법도 한데, 우리 영주의 가족은 영주가 아만다와 친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텍스트에서 아빠가 그러합니다. 영주는 아만다랑 이제 놀지 말라. 자꾸 아만다랑 노니까 네가 나한테 말대꾸를 하고 계속 뭔가 토를 달게 된다. 그러한 나쁜 영향을 이 미국 여자아이로부터 받게 될 테니 그녀를 끊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만다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완전 끊어내려는 시도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빠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는 미국 여자아이들이, 미국의 청소년들이 건방지고 이기적이고 할 말을 다 하는 등 이러한 뭔가 그 한국 아이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영주의 아빠, 엄마의 그 태도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게, 미국 사회에 오기 전에는 영주에게 너 리얼 미국 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가진 그런 그 허구적인 표상들을 다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들은 컬리 헤어를 가졌대. 빨리 파마하러 가자. 미국인들은 콜라를 좋아한대. 물 대신 콜라를 마신대. 너 앞으로 물 마시지 말고 콜라 마셔. 이렇게 강요를 해왔던 그 부모들이 정작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소녀가 되어 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 지금 너무 미국적이 되고 있어. 너무 미국 아이가 되고 있어. 그건 옳지 않아. 너 do not get up until you know how to be a Korean girl again. 다시 한국 소녀가 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알 때까지 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다시 한국인 딸이 될 때까지 이 미국적인 특성을 벗어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상당히 모순되죠. 그래서 그 어떠한 미국의 모습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또 그 반대적인 미국의 어떤 부정적인 이런 시대착오적인 모습, 스테레오타입, 편견들을 내재화해서 이것들은 또 받아들이기 싫은 그러한 서모순적인 아버지의 시선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서양 중심적으로 뭔가 동양의 이미지를 표상하고 동양화 시켰다고 하면은 사실은 동양의 입장에서도 그 가치 체계가 그대로 주입돼서 그 반대의 그 서양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다음 또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punishment 이 이제 챕터에서는요, 아버지가 이제 미국 사회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인들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들의 쓰레기통도 치워주고 뭔가 이런 한국에서 하지 않아도 될 허드렛 일, 잡일을 이렇게 하면서 고생해도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의 있었던 그 힘과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뭔가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부적응의 모습 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음주운전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경찰에게 불리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저질렀을 때 뭔가 더 심한 처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온 가족들이 지금 이 아빠에게 뭔가 이제 비난을 합니다.
고모 역시 나서서 너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병호라고 이제 아버지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고모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조금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네, 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가 미국 사회로부터 처벌을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지금 영주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 정원을 가꾸는 일, 남의 집 정원을 가꾸는 일을 못하시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역시 이러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가 항상 비상금을 모아둔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아빠의 부적응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터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아빠가 이 이후로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집에서 부재한 모습이 지금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챕터가 daughter, 이 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챕터인데요. 사실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리 영주는 미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 내에서도 영어 우수상을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주의 가장 친한 아만다라는 친구와 같이 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만다의 부모님은 학교에 와서 상 받는 모습 보고 박수도 쳐주고 또 이제 집에 픽업해서 데리고 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영주의 아버지는 지금 깜깜무소식이고 어머니는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주를 이렇게 축하해 주러 학교에 올 사람이 없죠. 그래서 대신 그 아만다의 부모님께서 영주를 이렇게 챙겨주시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영주가 If only I were his daughter 이라고 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딸이 아니라 이 아만다 부모님의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그랬다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축하받을 일에 축하받을 수도 있고 그냥 나도 어떤 여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딸의 마음이, 영주의 마음이 이 챕터에서 잘 그려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동양인, 미국 사회 이민자의 부모들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정말 좋지 않게 타자화돼서 고착화될까봐 우려하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다 이제 사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또 이제 작품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래도 앞으로 변화할 그 이민자들의 위치와 이제 상황들을 이제 예견하면서 희망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이제 귀결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또 다음 에피소드를 보시면요. 아버지가 집에서 집을 나가고 잘 보이시지 않다가 또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집으로 들어왔는데 영주도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냄새가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었는데 영주가 쓰레기통 안에서 뭔가 오래되어서 녹이 쓴 그 살균력이 상당히 강한 피부 소독제를 보게 됩니다. 소독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독약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냄새가 진동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엄마의 몸에 어떤 큰 상처가 있어서 엄마가 이 소독약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 아버지께서 이제 어머니께 또 다시 어떤 그 폭력을 가하신 거죠. 그래서 영주가 상당히 절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제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큰 상처를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숨이 멎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네, 상당히 이 아픈, 뭔가 물리적으로 아픈 엄마보다 지금 그 영주의 마음이 더 아프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런 거냐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그 엄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빠의 편을 듭니다. 아버지가 매우 prideful man, 자부심이 그렇게 강한 분이셔가지고 자꾸 우리를 때리는 거야 라고 이제 두둔을 하십니다. 네. 그러자 이제 영주가 이야기를 하죠. Your life can be different. 이게 영주의 어머니께서 영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러하지만 너는, 너의 삶은 다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Study and be strong. In America, women have choices. 나라같이 살지 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여자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성적 타자로 존재했던 어머니는 그냥 자기는 타자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기를 그냥 있어야겠다라고 포기를 하고, 영주는 달라지게끔 그렇게 계속 영주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우리 영주가 엄마도 달라질 수 있어. You have choices,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이제 영주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이 지금 문제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이 여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관계에 지어질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 텐데요. 그 disclose 이 이제 챕터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아빠의 폭력이 끝나지 않고 아빠의 폭력이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이 폭력을 마주하고 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 막 터질 대로 터진 이 상처를 더 이상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그리고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젠더 굴레 속에서 나와야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바로 그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I pick up the phone and raise it my ear. My father is killing my mother 이라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이후의 상황도 사실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고를 해서 정말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어가는 엄마를 영주가 구해줬어요. 구해줬더니 엄마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일단 아빠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빠가 체포가 되시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엄마가 운전을 해서 그 경찰서 앞에 영주와 함께 가서 이제 아빠를 기다리는데요. 엄마는 또 아빠를 고소하기를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하루 만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그 경찰서 앞에서 차를 대고 이제 영주와 엄마가 아빠를 기다려요. 그런데 영주의 아빠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 다른 여자의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이 문제적인 아빠는 다른 아시안 여성을 만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또 한 번 무너지면서 영주에게 이거 다 네 잘못이다. 아빠를 신고한 네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엄마도 집에 안 들어오시면서 일에 좀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가정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영주 간의 그런 역할이 전도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제부터 막 영주가 대신 밥을 차리고 또 영주와 준호가 부재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뭐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뭔가 그 영국
미국 사회에서 부적응한 아빠로 인해서 이 지금 가부장제, 이 틀, 이 가정 자체가 아예 깨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네. 이제 미국 땅에서의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미국 사회 내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영주의 가족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네.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이 세 가족만 남을 것인지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엄마와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미국 땅에 이렇게 정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르면 A Family of Dreamers라는 이제 꿈꾸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사회에 부적응한 영주의 가족, 이 이민자 가정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항상 경제적으로 뭔가 결핍되어 있었고 본인들의 집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시고 온 가족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결국 이들만의 집을 갖게 됩니다. 이 홈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집을 얻게 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가정이라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가정이라는 공간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에서 영주가 이제 대학을 가기 직전에 뭔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 내가 처음으로 우리의 공간을 갖는구나. 이제 처음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대학을 가서도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간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조금 희망적인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새로운 집에서 이제 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짐 정리를 하면서 엄마와 함께 그 옛날 어렸을 때 사진들이 막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 박스 상자를 같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박스를 정리를 하면서 상자 속에 뭔가 그 어떤 꾸러미의 그 흑백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뭔가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등등 여러 사진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10대 시절의 엄마, 또 어렸을 때의 아빠 모습 등을 회상하면서 또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사실은 어머니는 끝까지 이 아버지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뭔가 이해 가능한 같은 인간, 사람,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런 시선에서 영주에게도 자연히 어머니의 시선이 전가되어서 아버지를 뭔가 혐오의 대상, 기피해야 될 대상,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 가족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영주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뭔가 문제적인 아버지였지만 아버지 역시 이러한 주류 사회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타자로서의 아픔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도 꿈꾸는 사람이었고 너도 꿈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의 그런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려집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어떤 그 젠더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뭔가 한쪽 그 타자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을 또다시 억압하고 그 위치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극복이 그냥 단순히 이 굴레 경계의 해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영주가 이 가부장을 부정하고
뭔가 파괴하고 네, 뭐 이렇게 뭔가 억압하고 무시하고 네,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그 제도 자체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아버지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그러한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실은 이 결말이 더 이제 의미 있게 읽히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이 Step from Heaven 네, 이제 마지막 네, 에피소드까지 보셨고요. 에필로그가 또 등장을 해요. 에필로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필로그를 조금 보시면은 네, 네, 엄마의 손을 보면서 엄마의 손이 참 거칠다. 그래서 엄마가 뭐 설거지를 하고 또 뭔가 뭐 걸레질을 하고 등등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손이 거칠게 되었을 텐데 이 엄마의 손이 네, 많은 삶을 살은 엄마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엄마의 손에 있는 이 상처를 지워주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 영주한테 이건 그냥 엄마의 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마와 영주의 그런 유대를 보여주면서 이 전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앞으로 이 지금 영주 모녀의 이러한 그 유대와 또 이들이 이 아버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이 구조를 네, 극복하고 있는지의 이 모습, 이런 양상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타자들이 겪어왔던 그런 아픔들을 공감하고 우리 사회가 타자들을 어떻게 네, 그렇게 구분짓고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시선과 이 시대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어머니와 영주의 이러한 그 대처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뭔가 그 자기 혐오 또 이 굴레 속에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했던 아버지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끝까지 사회 속에서 부적응자로 남고 또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네, 엄마, 영주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에 깊게 빠지지 않고 그냥 그 구조 속에서 나름 열심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밖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뭔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니면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네, 그 굴레에 갇혀 있었던 아버지와 네, 또 준호와는 다르게 어머니와 영주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그러한 그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 속에서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고 그 경계를 허물어 나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네, 저희가 앞으로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네, A Step from Heaven이라는 작품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 시대의 타자들의 표상을 함께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